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수장고 속에 깊숙이 보관되어 왔던 왕실 유물을 매달 한 점씩 선정해서 수장고 속 왕실 유물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이달에는 흥선대원군의 개인용 인장인 흥선대원군 5개 삽입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많은 인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원군의 인장 중 5개 삽입인은 크기가 다른 5개의 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작은 인장에는 편지를 봉한다는 뜻인 호봉, 편지의 끝에 쓰는 말인 절하고 절한다 등의 말이 쓰여 있고요. 가장 큰 인장에는 매화 핀 누각에서 봄을 나고 연꽃 핀 정자에서 여름을 보내며 스스로 즐거워할 뿐 등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서화 작품에 찍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5개 삽입인 인장은 그가 실각한 후 만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장에는 이런 글귀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남이 나의 진실을 혐오할까 두렵다. 네. 세파에 지친 인간 이하응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오프닝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4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작가님께서 던져주셨는데 5개 삽입인. 네, 5개 삽입인이라는 거죠. 네, 그 5개. 그 재밌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래요. 이 남이 나의 진실을 혐오할까 두렵다라는 글귀를 인장에 새기다니.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지친 마음이 느껴지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방금 말이죠. 기사를 좀 보고 왔어요. 지난 기사긴 한데 이 남의 나의 진실을 혐오할까 두렵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보셨나요? 그 유명 복싱 선수가 이제 되게 유명해가지고 필리핀 사람인데 네. 파키아오라고 합시다. 네네네. 파키아오가 동성애 혐오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게 아마도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고 네. 80%가 가톨릭을 믿어요. 그리고 가톨릭은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층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진실을 숨기고 파키아오의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진실을 숨기고 그 진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혐오할까봐 이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치 쪽으로 입문하려는 건가? 뭐죠? 하원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원에 도전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나의 진실을 혐오할까 두렵다. 이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 쇄국 정책 등으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뭔가 개화기 시기에 쇄국 정책을 해서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그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씨와 그림에 굉장히 능한 예술가이기도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도 나도 대원군의 글씨와 난초 그림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작품에는 자신을 나타내는 다양한 인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자신의 그 생각이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글귀를 인장에 새겼던 거예요. 그죠? 네. 이 옛날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유동근 씨가 흥선대원군이었었는데 역할이었었는데 거기서도 이 난그림 그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인상 깊게 역사적 봤거든요. 고증이 좀 있었군요. 네네네네. 만약에 순철 씨가 인장을 새긴다면 어떤 글귀를 남기고 싶어요?
나의 멘탈의 약함을 들키기 두렵다. 요리 멘탈이에요, 은근히. 네,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한데 네. 그 약함을 들킬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요. 자, 오키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네 글자. 입신양명. 입신양명은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 좀 고쳐야 저는 좋은 의미로 쓸래요. 네. 어쨌든 그렇고 흥선대원군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모든 게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쇄국 정책 때문에. 물론 쇄국 정책은 저도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 오히려 명성황후가 굉장히 조선의 국모로 그려졌는데 더 나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또 재평가할 수 있는 좀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흥선대원군은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인물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이 다음 달에는 어떤 왕실 유물이 소개될지 기대가 좀 돼요. 네, 맞아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속 왕실 유물 이야기는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너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권순철과 홍익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죠. 오늘 이야기 톡톡톡에서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저와 오키 씨의 연기력이 그러나 오키 씨는 그 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굉장히 이런 건 좀 저희와 상의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오키 씨의 연기를 불타오르길 바라면서 불타오르길 바라면서 네, 영화관을 100% 이용할 수 있는 팁과 문화융성 카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네.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돈 안 드는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야,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 아, 그렇지. 퇴근하고 문화가 있는 날 할인되는 영화 그리고 공연 보기로 했잖아, 우리가. 네, 근데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또 전국에 다 열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에 다 참여해보고 싶은데 다 가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쉬워. 아쉬워? 너무 아쉬워하지 마. 문화가 있는 날에 이 놓친 공연, 영상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진행하는 문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문화 포털 있잖아. 문화 포털? 문화 포털은 말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문화 전문 포털 사이트인데 말이지.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 되게 좋은 방법이 있다. 되게 방법이 좋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그러면 놓친 공연이나 현장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 문화가 있는 날 혜택도 놓치지 말고 이용을 하고 문화 포털에서 다양한 영상도 함께 보자. 네, 오늘이 2월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들 일일이 다 가볼 수가 없어서 놓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놓치는 게 훨씬 많겠죠. 네. 그럴 때 온라인 문화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 문화포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문화포털은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알자라는 컨셉으로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이용 목적에 따라 콘텐츠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방식을 분석해서 기존의 복잡한 분류와 메뉴 구조를 개선했어요. 네, 문화 포털의 기존에 비해서 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3,500만 건의 데이터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 8대 분야로 세분화해서 이용자가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전에는 전통 문양 자료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사용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개편 후에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당일에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여러 개의 자료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리정보 시스템 엔진을 구축해서 문화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혜택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개편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현장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메뉴로 문화TV와 이달의 문화 이슈가 있는데요. 문화TV를 통해서 문화가 있는 날의 현장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으로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네. 이 채널에 접속하면 그간 열렸던 문화가 있는 날의 공연들을 볼 수 있고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실시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달의 문화 이슈를 통해서는 매달 주제가 있는 문화 이슈와 추천 문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최근 모바일 사이트 이용이 증가하면서 문화 포털 모바일 화면에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공연 전시 할인과 초대 이벤트도 다채롭게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평소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면 즐겨찾기에 꼭 등록하시고 제가 쓰는 폰의 경우는 책갈피에 꽂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한번 봐보고 이거 정말 괜찮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가서 보는 것도 좋잖아요. 네, 문화가 있는 날 한번 저하고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었고요. 2월 문화가 있는 날 오늘은 어떤 행사가 펼쳐지는지도 궁금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달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생방송, 이렇게 본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알려주세요. 네. 네.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덕수궁 석조전에는 오후 7시부터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리톤 정지철 등이 속한 김자경 오페라단이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와 뮤지컬에 삽입된 곡들을 들려주고요. 2월 이후 공연에서는 자매 음악가인 송원진과 송세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협주, 파이프 오르간 제작 장인인 홍성훈이 국악인과 함께 선보이는 무대와 첼리스트 김혜은과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협연, 플라멩고 기타리스트 이준호의 연주 등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는 1910년대에 피아니스트 김영환이 고정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이 돼가지고요. 지난해부터 이어졌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차례 늘어난 11차례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네, 궁에서 듣는 클래식 콘서트. 야, 고전, 네. 궁. 야, 이게 참 어울립니다. 네. 내가 마치 왕족이나 귀족이 된 것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음악이 더 잘 아름답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1910년대에 피아노를 쳤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피아니스트가 유럽하겠죠? 있었다. 이런 것도 피아노가 있었다는 건 이제 음악을 들어서 알긴 합니다만은 피아노를 이용해서 공연을 했다는 건 참 굉장히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김영환 씨. 새로운 또 정보였어요. 음. 음악회의 참가 신청은요. 행사 일주일 전 오전 10시부터 덕수궁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공연 당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덕수궁 입장료도 면제가 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는 다음 달 3월 30일에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음악회를 아쉽게 놓치셨다면 다음 음악회에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일주일 전에 그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연인과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돌담길 말고 석조 꽁 대신 닭으로. 네. 네, 그래요. 자, 또 다른 공연 소식은 없나요? 클래식 콘서트 말고 우리의 판소리와 창극도 또 굉장히 좋은 음악이잖아요. 네네네. 국립극장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으로 오늘 저녁 8시 KB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봄을 여는 콘서트를 여는데요. 기악과 판소리, 창극, 민요까지 다양한 우리의 소리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공연 예약은 국립극장 예매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에서는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다음 문화가 있는 날에는 어떤 공연이 진행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것도 미리 참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자, 공연도 좋지만 저는 강연을 통해서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특별한 강연도 좀 열린다면서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문가 강연과 추천 도서 독서, 현장 답사로 구성된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인문열차의 주제는 선비 정신과 예술을 만나다이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강연을 들은 뒤에 그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당일이나 1박 2일 일정으로 탐방을 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강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답사까지요? 네, 그렇죠. 인문학의 향기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겠군요. 그렇죠. 오늘 열리는 올해 첫 인문열차는 최치원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신선세계로의 탈출 여행이라는 주제로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요. 3월 12일과 13일에 부산과 경주 등지를 답사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후 프로그램으로는 한려수도 따라 걷는 아트로드, 붓으로 있는 한탄강, 국악의 향기에 젖어서 선비들의 풍수세계, 그림 속의 음식 이야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실 텐데 탐방 신청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신청 방법은요. 강연 다음 날부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 다음에 이 탐방 참가 신청도 꼭 해주시면 이렇게 탐방할 수가 있는 거겠죠.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서 다양한 문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특별한 공연과 강연이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놓친 프로그램은 문화 포털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3월 문화가 있는 날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할인이 되니까 정말 부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아. 맞아.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5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되는 모든 영화가 반값이잖아.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아, 자기야, 그런데 그 목마르지 않아? 목말라. 그런데 나 아까 음료 다 마셔버렸는데. 그럼 리필 받자. 오, 음료수가 리필이 돼? 당일 영화 티켓이나 영수증을 보여주면 탄산음료 1회 리필이 가능해. 그리고 냄새가 심하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서는 외부 음식물 반입도 가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내가 챙겨왔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 뭔지 알고 있었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고마워 자기야. 오늘 영화는 그래서 내가 쏠게. 그럼 자리는 어디로 정할까? 영화 종류에 따라서 좋은 자리가 달라진다고 해. 뮤지컬 영화처럼 음향이 중요한 영화는 고음과 저음의 균형을 맞추는 음향 세팅 작업을 하는 지점인 스윗 스팟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좋은데 말이지. 스크린으로부터 상영관 뒷벽까지 3분의 2 지점이 되는 부분이 좋고, 자막을 봐야 하는 외국 영화는 가운데 쪽 자리가 좋대. 와,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는 모르지만 이런 건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맥스나 3D 같은 영화도 좋은 자리가 있나? 화면이 큰 아이맥스나 3D 같은 영화는 스크린 앞에서 3분의 1 지점이 가장 좋은 자리인데, 적당히 앞쪽에 앉아야 입체감과 현실감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해. 그렇구나. 그리고 말이야, 자기는 오른쪽 눈잡이야, 왼눈 쪽잡이야?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말고 눈잡이라는 말도 있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한번 좀 해봐. 먼저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그리고 두 눈을 뜨고 멀리 있는 물건이 그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오도록 맞춰봐. 이제 한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아보는데, 오른쪽 눈만 뜨고 봤을 때 그 물건이 손가락 원 안에 남아있다면 오른 눈잡이고, 왼쪽 눈만 뜨고 봤을 때 남아있으면 왼 눈잡이라고 해. 오른 눈잡이야, 왼 눈잡이야? 나 오른 눈잡이 같아. 오른 눈잡이구나. 오른손잡이면 오른 눈잡인가 봐.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되네. 오른 눈잡이라면 영화관에서 왼쪽 방향에 앉는 것이 좋고, 신기하다. 왼 눈잡이라면 오른쪽 방향에 앉는 것이 좋대. 반대로 앉으면 좋은 거구나. 이왕이면 정말 내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명당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좋겠지? 그렇지. 우리 자기에 딱 맞는 자리에서 보자. 자기야, 영화 재밌었지? 자기는 영화 어땠어? 근데 자기 안색이 창백해. 어디 아파? 근데 나 갑자기 현기증이 나. 잠깐만, 여기서 좀 기다려봐. 매표소에 가서 약 가져올게. 매표소에서 약을 받아온다고? 그래, 매표소. 영화관 매표소나 안내 데스크에 각종 상비약이나 여성용품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어서 필요할 때 직원에게 얘기하면 돼. 내가 얼른 다녀올게. 고마워. 자기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영화관이 응급약품까지 갖추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근데 나 잠깐 서점에서 사야 할 책이 있어. 여기는 동네 서점이잖아.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야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동네 서점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 문화융성 카드를 쓰면 돼. 이 문화융성 카드를 사용하면 도서 정가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월 최대 10,000원까지 청구 할인을 해주거든. 그런 방법이 있었어? 기존에 도서 할인을 위한 신용카드는 대부분의 좀 사용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 2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화융성카드는 전달 이용 실적이 10만 원만 돼도 최소 월 1회 건당 최대 5,000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네. 그리고 기존 카드처럼 이용 실적 30만 원을 채우면 월 2회 그리고 최대 10,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체크카드여서 가입비나 연회비 부담도 없어. 그렇구나. 그런데 문화융성 카드는 도서 할인만 되는 거야?
아니야. 도서 할인뿐만 아니라 야구, 그리고 축구, 농구, 배구 이런 4대 프로구기 종목 관람권과 국공립문화단체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 관람권, 영화 관람권 등의 할인 혜택도 다 있지. 우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특히 야구. 그놈의 야구. 혜택이 정말 좋은데. 그치. 그 청구 할인 혜택 외에도 문화융성카드는 결제 금액의 1%를 매년 문화융성기금으로 조성해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도 지원하게 된다 그래. 굉장히 엄청나지? 오, 카드만 이용해도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거네. 그런 거지. 야, 나 예술해봐야겠는데. 그래. 이전까지는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서점이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웠잖아. 그런데 이런 문화융성카드를 사용하면 중소서점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도서 할인 혜택이 담겨 있어서 동네 중소서점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나도 문화융성카드 발급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문화융성카드는 전국 RBK 기업은행 지점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3월부터는 NH농협은행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대. 오호. 발급은행을 찾아서 신청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카드를 내려받아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 편리하겠지. 오, 그러네. 동네 중소서점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화융성카드로 동네 중소서점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영화관 이용 팁과 문화융성카드에 대한 내용으로 꽁트로만 계속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데 양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한 C 학점 정도 연기로 봤을 때는 C 정도의 점수를 제가 자평한다. 본인을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렇죠. 날이었나요? 반성도 하지만 뭐 그 못하진 않는다. 근데 뭐 C가 못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의 중간은 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B죠. B. B로 받고 있습니다. 네네. B 정도. 저는 한 B 마이너?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연기를 좀 해보니까 좀 오글거리나요? 이런 뭔가 컨셉이 이런 연인 컨셉은 약간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오키 씨는 연인과도 오글거릴 것 같아서 저 표현을 안 한다고 하니까 컨셉을 잡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뭐 연기니까 앞으로 이제 B뿔, A뿔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영화관도 알차게 이용을 하고 문화융성카드로 책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데이트. 이게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아직 머네요. 멀어요. 네. 이렇게 막 연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연기에 물론 감정을 쏟지만 그 감정은 죽은 감정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산 감정으로 만나실 분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좀 더 저렴하게 다양하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연인, 가족, 친구들과 풍요로운 문화생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관에 좋은 자리 맞는 방법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다른가. 음악에 관한 영화를 보실 때는 좀 이 스윗 스팟을 좀 찾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좋은 자리를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네. 어쨌든 문화생활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아닙니까? 완전 문화 특집인데 문화생활 많이 즐기고 수요일 잘 즐기신다면 목요일에 또 일하셔야겠네요. 네. 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 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라는 작품입니다. 삼손과 데릴라라. 네, 예,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가요? 아무튼 근데 제가 오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피겨 선수 김연아에게는 아사다 마오가 있었고 아이돌 가수 H.O.T에게는 잭스키스가 있었고 네. 프로게이머 임요환에게는 홍진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딱 짐작이 되시죠? 네, 짐작이 되는데 이제 오키 씨가 나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요새 H.O.T 뭐 잭스키스 애들이 모릅니다. 방탄소년단, 빅스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짜여져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작가님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오타일 수도 있는데 방탄소년단이라 방탕소년단이라고 이제 적으셨는데 저는 이제 오타라고 믿겠습니다만은. 방탄인가요? 나도 방탄이다 몰랐어요. 방탄. 방탄. 검색도 제가 하고 했는데 방탕한 게 아니군요. 네, 방탄소년단이에요. 이럴 수가. 네, 작가님도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역시 나이가 다 짐작이 되지요. 자, 아무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다. 라이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라이벌. 네, 네. 우리는 뭐 H.O.T 잭스키스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라이벌이었어요. 이렇게 각 분야에는 꼭 비교되는 라이벌이 있잖아요. 네. 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연고전, 고연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대학끼리도 라이벌이 있고 네. 이런 미술계에서도 라이벌이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회화에서 대표적인 라이벌로 손꼽히는 두 사람을 각각 소개하는 라이벌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라이벌은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두 거장 피터 파울 루벤스와 렘브란트 판 레인입니다. 네, 루벤스와 렘브란트. 이전에도 작품 소개한 적이 좀 있었죠? 네, 이전에도 작품 몇 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렘브란트는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그리고 뭐 루벤스는 파리스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특히 오늘은 라이벌 특집인 만큼 두 화가가 같은 소재로 그린 작품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두 사람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유명한 화가여서 그런지 서로 똑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게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 모두 자기 부인과 함께 부부 자화상을 그렸고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십자가에서 내림 장면도 두 화가가 모두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소개할 작품은 구약 성서 판관기에 나오는 삼손과 데릴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삼손과 데릴라. 자, 두 사람이 그린 종교 그림을 네.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내일 두 화가의 특징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순철 씨는 이 삼손과 데릴라 얘기 좀 잘 알고 계시나 봐요. 네, 삼손. 굉장히 힘이 센 영웅.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의 판관이자 그리고 헤라클레스에 비견되는 영웅이에요. 헤라클레스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힘이 센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비견될 영웅이라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네.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과 같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삼선. 이것도 영어식으로 그렇게 삼선. 말해야 되나요? 네. 삼선. 네. 네. 아무튼 뭔가 이름 자체부터 태양과 같다라는 이름 자체부터 뭔가 그런 영웅적인 느낌이 딱 나죠. 네, 그렇죠. 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40년간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돼요.
40년의 세월이 지날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게 되는데요. 이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이 내려주신 아이가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지닌 남자예요. 미쳐서 날뛰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단숨에 죽여버리고요. 오. 당나귀의 턱뼈를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한 명에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겠죠? 홈런 100개도 치겠네요, 한 시즌. 그렇게 약간 뭐랄까 그 작년 시즌 때 되게 뭔가 힘센 에릭 박병호. 테임즈, 박병호 테임즈도 선수이고 있고요. 네. 그런 야구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겠네요. 오, 역시 그 홍키 씨가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했었기 예. 때문에. 야구 지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이 삼손에게는 3가지 금기가 있었는데요. 독한 술과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괴력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금기 때문에 삼손에게 큰 일이 생기겠네요. 네. 금기가 있으면 뭔가 일이 생겨. 그렇죠. 네. 금기가 있다는 거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삼손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또 여자가 또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데릴라라는 여자였어요. 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삼손을 물리칠 수 없었던 블레셋인들은 데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를 한 거죠. 돈에 눈이 먼 데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그의 약점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당신은 정말 너무나 멋있고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저는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전 알고 싶어요. 저 당신에게도 뭔가 약점이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저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싶은데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그 약점 하나쯤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우 같은 여자? 그런 느낌이었겠죠? 삼손은 3번까지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겼어요. 그런데 계속 데릴라가 조르는 통에 결국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이 원천이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네. 물론 남자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남자는 직접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쁜 남자처럼. 근데 여자는 정말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말로 결국은, 살살 구슬리면서 빠져나올 수 없게. 결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이런 재산이 너무 알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 인감 도장 훔쳐가지고 이제 땅 팔아먹고. 네,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죠. 네. 데릴라로부터 이런 약점을 전해들은 블레셋인들은 데릴라와 함께 있던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고요. 힘이 빠진 삼손의 2눈을 뽑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연자매라는 큰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찢게 해요. 그럼 벌을 내린 거죠. 그렇죠. 노역. 네.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좀 배신을 당하고 거기에 모자라가지고 2눈까지 멀게 됐다. 참 네. 비극입니다. 비극. 그렇죠. 네. 얼마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데릴라가 원망스러웠겠어요. 네.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삼손에게 하느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보냅니다. 마침 이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은 서서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의 축제날 삼손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자신이 묶여있던 기둥을 뽑아버렸고요. 그 탓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슬픈 결말이 됐고 네. 모두 다 죽었죠. 네, 그 나라 사람들 어디죠? 블레셋. 블레셋은 인광보. 그런 거죠. 네, 네. 벌 받은 거지. 그렇게 왜 뽑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소개할 루벤스의 그림은 어떤 장면을 그린 건가요?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에요.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 위에 잠든 사이 다른 사내가 몰래 들어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입니다.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서 속 삼손은 힘센 괴력의 사나이이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데릴라를 매수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오게 합니다.
델릴라는 삼손과 사랑을 나눈 뒤 삼손이 자신의 무릎 위에 편안하게 잠든 틈을 타 몰래 다른 사내를 불러들여 머리카락을 자르게 합니다. 델릴라의 무릎에 엎드려 잠이 든 삼손의 등 근육은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사실적입니다. 델릴라도 풍만한 몸매를 지녔습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 양식에 따라 남자는 근육질의 신체를 가진 건장한 모습으로, 여자는 굉장히 풍만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삼손과 관계를 가진 델릴라는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으며 시선을 압도하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릴라의 고혹적이고 판무파탈 같은 매력이 더욱 돋보입니다. 델릴라 옆에 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가위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할 때 델릴라는 왼손을 살포시 삼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연민의 표정으로 삼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녀는 죄책감을 느낀 것입니다. 델릴라 뒤에선 쭈글쭈글한 노파는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양초에 불을 밝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양초 하나의 빛으로 루벤스는 밝고 어두운 명암을 잘 살려 표현했습니다. 양초가 빛을 비추는 가장 밝은 자리인 삼손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손짓, 그리고 델릴라의 얼굴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면서 긴장감을 극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양초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 문 뒤에는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멀게 하고 감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벽감 속에는 아프로디테와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 꼭 매달려 있는 에로스는 두려움에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삼손에게 다가올 어두운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벤스는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비, 델릴라의 붉은 드레스와 삼손의 구릿빛 피부 등으로 숨까지 멎게 만드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삼손이 참 불쌍하네요. 네, 야, 나라를 지킨 영웅인데 사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네 맞아요. 사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사랑에 배신당한 게 가장 안타깝죠. 주변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자가 배신해가지고 남자의 삶이 망가진. 글쎄요. 제 주변에는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뭐 들은 얘기 있죠. 근데 밝히긴 좀 어렵고. 밝힐 수 있죠. 뭐, 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니까. 네네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정말 정성껏 잘해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버리고 최신 휴대폰을 사주는 남자로 간. 최신 휴대폰? 왠지 학생 얘기 같은데요. 예, 휴대폰에 혹한 거 고등학교 때 보니까. 뭐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죽자 살자 쫓아다니고 남자가 정말 잘해주고 그걸 다 이용한 여자가 와, 최신 휴대폰에 눈이 멀어. 김종배의 다이아몬드 같은 얘기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럼 아무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내일 소개할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힘이 사라져버린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배신당한 삼손의 말로를 더욱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내일 이어질 루벤스의 라이벌 렘브란트의 그림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네, 오늘은 루벤스의 삼손과 델릴라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는지 네. 궁금. 네. 간단하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돈 안 드는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 정보 톡톡. 오늘은 돈 안 드는 건강관리 비법이란 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법으로 소개되는 게 7가지네요. 첫째, 침을 뱉지 말고 삼켜야 합니다. 입안에 만들어진 침을 뱉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침에는 소화액이 들어있고 항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뱉지 말고 침은 꼭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눈을 자주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눈이 피곤할 때는 눈동자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또는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금방 눈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 눈을 수시로 돌려주는 습관만 유지해도 눈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셋째, 얼굴을 자주 만져주세요. 얼굴을 자주 만져주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 코 바로 밑에 있는 인중 부분을 2번째 손가락으로 자주 문질러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주세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주면 두피가 자극돼서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도 잘 안 빠지며 또 머리에 윤도 납니다. 수시로 손가락으로 두피를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귀를 자주 만져주세요. 귀는 신장의 건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귀를 만져주면 신장, 비뇨기, 생식기 기능이 좋아집니다. 여섯째, 혀를 자주 입안으로 굴려주세요. 혀로 입천장을 핥고 잇몸을 핥아주면 침이 고이는데요. 이 침은 회춘 비타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일곱째, 치아를 자주 두드려주세요. 치아를 위아래로 딱딱 두드려주면 치아가 단련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간단하죠? 침을 뱉지 말고 삼키고요. 눈은 위아래 좌우로 자주 많이 움직여주세요. 얼굴과 두피 그리고 귀는 가급적 자주 만져주시고요. 혀를 많이 굴려주고 위아래 이를 부딪혀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다시 되새김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침은 뱉지 말고 삼켜야 합니다. 둘째, 눈을 자주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셋째, 얼굴을 자주 만져주세요. 넷째, 머리카락을 자주 빗으세요. 다섯째, 귀를 자주 만져주세요. 여섯째, 혀를 자주 입안으로 굴려주세요. 아르르. 일곱째, 치아를 자주 두드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진짜 되면요. 간단해요. 이건 뭐 몇 초도 안 걸릴 만한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얼굴을 만져주세요는 스킨십이라는
이용해도 되겠어요. 아, 상대방이 네. 해주면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좋은 호르몬이 호르몬도 막 나오고. 네, 생성될 것 같고. 좋겠다. 더 건강해지겠네. 네. 목소리가 급 우울해졌어요. 어쨌든 뭐 보통 얼굴 만지는 거 여성분들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화장을 했을 때 화장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조금 약간 피하게 되죠. 그러나 건강에 좋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만져줘야죠. 그죠, 남자친구가 만져줘야죠. 네. 많은 여성분들께 전파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잘 좀 좋은 게 여자분들이 습관적으로 막 빗으로 머리 빗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하니까 괜히 막 너 머리 너무 자주 빗어서 산만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빗어 막 이렇게 좀 권유를 해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다리 꼬는 버릇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고쳐야 되고 지금 제가 꼬고 있는데 네,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하지만 좋은 습관은 습관이죠. 나쁜 습관은 버릇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자, 이 습관처럼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건강 요법들 돈 안 드는 건강 요법이니까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켜준다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제가 순철 평소에 씨는, 네. 하는 습관. 있어요? 침을 삼킨다. 아, 삼킨다. 근데 이제 가끔 가래는 뱉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래를 삼킨 경우가 있는데. 가래도? 침만 삼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저는 치아를 자주 두드려 주라는 게 왠지 끌려요. 왠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치아를 자주 두드려주면요, 침샘이 이제 자극이 돼요. 그래가지고 침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소화기관도 이제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 침을 삼키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구취 예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키 씨도 치아를 두드려지는 거. 여태까지 그 7개 중에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특별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치아 자주 두드려주는 거 그리고 눈 힘차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체온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체온이 낮은 쪽이 어디인지 아세요? 손가락인가요? 네? 손가락? 아니, 귀요. 귀. 네, 이제 보통 뜨거운 손을 대면, 진짜 차은 것 같아요. 네, 뜨거운 손이나 발이나 뭐 뜨거운 거 딱 만지거나 댔을 때는 뜨거워하면서 귀를 습관적으로 만진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게 귀가, 다 그래서. 네, 이제 귀는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 이 추위를 가시게 해주고 짜증 날 때 짜증을 가라앉혀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놔요. 진짜 돈 안 드는 건강 관리 비법이네요. 네, 돈 안 되는 건강 비법 따라해 주시라고 말씀을. 장소에 해주고. 구애받지 않고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다 돈 안 드는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돈 안 되는 버릇, 다리 꼬는 거, 그거는 이제 돈이 완전 안 되고 몸에도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고치시고. 왜요?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 버릇이라 괜찮다. 네. 참. 그렇게 합리화시키시는군요. 어쨌든 돈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돈이 안 드는 습관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권순철과 홍익과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